네, 이제 겸사겸사 3부를 녹화해보려고 하는데요. 3부 주제는 좋아하는 기업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네. 기준이 여러 개 있고 뭐 자기가 생각한 기업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무사님은 어떤 기업이랑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미 답을 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메리츠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니 뭐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메리츠랑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동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기업이 자본을 배치하는 거에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쌓이는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거. 그냥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그 산업에서 엄청 베테랑처럼 사업을 잘하네, 커가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케이스들에 제 마음이 자꾸 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최근에 되게 지금 사고 싶고 한 기업은 오리온.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오리온 그리고 SK가스 네. 이런 애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는 국내랑 중국 이렇게 하고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는 자본 배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OPM에 귀결되게 자본을 배치한다던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제 해외 법인들의 배당금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쫙 한번 끌어왔다가 그걸 또 국내 진천 공장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 진천 공장에 캐펙스를 투자해서 27년도면은 이제 걔네 원래 뿔뿔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던 밸류체인들을 한 군데 뭉쳐서 자기네 국내 캐파도 늘리고. 그 용도였구나. 그래서 시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오리온 보면은 삼양이야 벌써 25%가 됐지만은 오리온은 꽤 오랜 기간 동안 17, 8% OPM을 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진천 공장이 딱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국내에서 흩어져 있던 유통망들이나 생산지가 뭉쳤을 때 OPM은 저는 더 그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나 P가 C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도 뭐 단행을 했었고,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해외 물량까지 대응한다고 보고, 중국에서는 또 기존에 잘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는 뭐 초코파이 이런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오감자 이런 게 유명하대요. 근데 오감자에서는 또 거기에 원료가 되는 플레이크 같은 것도 내재화해가지고 마진을 더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진짜 타이트하게 자본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면 27년도에는 20총이 아니겠네, 이런 생각들이 단번에 들고, 밸류도 좋고 또 배당 성장주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는 이제 얘네가 정량적으로 커가는 모습이고, 오리온이 옛날에 탈바꿈했던 거를 보니까 오리온은 갑자기 부회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제 성과주의인 거죠. 성과주의인데 품질은 건들면 안 된다. 성장하거나 유지다. 품질은 성장하거나 유지인데 여기서 비용을 줄이거나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리온의 기업 문화는 효율적으로 제품을 좋게 만드는데 비용은 낮추고 비용은 없애서 거에서 차익이 생기는 건 직원들이 공유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것까지 이해를 했을 때 오리온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기업은 자본 배치 잘하고 기업 문화 좋고 27년도에 진천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정말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한 2년에 2배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완전 공감하는데 어쨌든 기업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고려를 어떻게 해요? 한 기업이랑 아니면 경쟁자에 있는 이 기업이랑 헤게모니가 얘네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도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국내만 봤을 때는 제과하는 애들이 크게 롯데랑 오리온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오리온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먹어봤을 때 식감이라든지 이런 맛이라든지 많이 차이 난다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기업의 이제 정량 지표, OPM 같은 거가 아예 원하더 레벨이니까. 아 맞네. 나중에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 역량도 네,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 자본 배치를 하냐 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헤게모니는 사실 너무 정성적이고 누가 들으면 뭔 과자 맛이 차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빈약하게 느낄 수는 있어도 이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한 플레이어로 커가는 모습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저는 롯데그룹 쪽보다는 오리온에 많이 공감을 하니까, 그러면 마진이 더 좋아졌을 때 얘가 재평가 분명 받겠다. 지금도 밸류가 싸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감이 되니까 저는 한번 그 정도 기간은 동행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SK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이원이랑 이제 LPG 유통 네. 그 정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맞아요. 저도 네. 그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이제 LPG라는 거는 계절적인 가격 변동이 꽤나 명확하게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 속에서는 또 잔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해한 LPG 트레이딩 팀이 존재해서 그냥 페이퍼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PG 시세 변동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쌀 때 LPG를 많이 사두고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참여하면서 매출에 LPG만 했을 때는 LPG 유통, LPG 트레이딩 해서 매출이 거의 반반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LPG 발전소가 붙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장기 플랜들을 다 잡아두고, 그다음 너무 좋았던 거는 이렇게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주주환원으로 바로 직결돼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LPG 유통이랑 트레이딩 쪽에서만 나오는 단기 순이익으로도 그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게 채권 이상의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하방이 있다고 보고 사업 성과를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배당까지 성장하겠다. 그런 것들에 공감을 하니까 좀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 정도를 말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기업 문화가 좋을 것, 네. 그리고 산업에서 그 핵심 플레이어, 그 산업을 진짜 이해한 베테랑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원을 주주한테도 배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무사님이랑도 투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투자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얘기도 하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진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하는 행위다라는 그 생각에 기반에 깔린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그대로 투자에 투영돼가지고 그러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격세 틀에 맞는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텀업이잖아 거의. 그렇게 보면 바텀업이 되죠. 이런 관점으로 맞아요. 그 기업의 밑에부터 보는 거고 제품부터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할 기업들이 저한테 많이 없나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주류로 부터에 깔고 가고, 일정 부분은 저도 후반형에 공감하니까 또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무사님 같은 사람이 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범인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법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중들은 도파민에 쩔어 있어가지고 당장 오를 거. 그러니까 공부도 약간 이런 걸로 하잖아. 투자자를 보면 다음 달에 약간 다음 달에 오를 거, 두 달 뒤에 오를 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평상시에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뭔가 오리지널리티나 본질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 맨날 시세에 매몰되고 하는 것보단 확실히. 그래서 네. 이 2부에서 조급함 얘기 못했는데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것 때 이제 개마 씨가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지금 생각보다 실적 좋은 애들, 아니면 오늘도 지금 잠깐 보니까 지주사들 엄청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모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생각을 좀만 돌려보면 지금은
2025년이고 2025년이고 6월이니까 이 시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년에 그 수익률이 내가 향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제 자신한테. 왜냐면 그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썼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 상담 들어오면 물어봐요. 형님이나 아니면 너는 얼마를 모으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냐? 투자를 업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니지 않냐 하면 다 투자를 업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자기 본업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은 필요하니까 뭐 집 한 채 있고 그다음 뭐 금융자산 한 20억 정도 하면 30억 정도잖아요. 30억 정도 목표로 하면 그러면 그냥 지금 꾸준히 적금하는 거를 뭐 S&P 500이나 그런 걸로만 해도 충분하다. 50살이나 60살 정도쯤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왜 그렇게 막 당장 못 올라가는 걸 보고 와 20% 올랐다 저거는 내 거는 1%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약간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목표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애가 솔직히 저는 좀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로 생각을 했지 약간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등급으로 상대평가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맞아. 잘하는 사람한테 블로그나 정말 정성 어리게 자기가 먼저 공부해보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댓글도 다 달아주시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블로그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 최근에. 맞아. 조급함 이런 건 진짜 관리 저는 막 엄청 많이 느끼는데 이제 아내랑 네. 장난으로 우리 그 돈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쓰자. 네. 쓰는데 연애 이 정도 저축을 우리 할 수 있잖아 하면 이 정도 무조건 되지. 되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엑셀에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애 저축을 하고 한 60살 정도 되면 우리 돈 얼마인 줄 아냐? 수익률 연간 수익률도 한 20%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네. 60 막 죽기 전에 아마 1조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조급함 느낄 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연애 한 4, 50%는 진짜 완전 대박인 것 같고 20, 30%, 20%인데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요. 뭐 4, 50% 가는 거 어려운 일인데 10%씩 내보내는 건 나는 비교적 쉽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방 단단한 걸로 기다리고 하방 단단한 걸로 기다리고 이거 반복하면은 계속 쌓일 것 같아서 점점 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공부는 하되 매몰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좋아하는 기업? 네, 경아 씨는 좋아하는 기업 말씀해주세요. 저는 좋아하는 기업이 제가 포트에도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좋아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크래프톤이나 제가 게임이나 아니면 소비재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이 지금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약간 게임이 최근에는 어떤 게임이 유행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자기들의 회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회사들이 좋거든요. 근데 게임은 크래프톤이고 크래프톤 이번 컨콜 때도 왜 지금 크래프톤의 PC 버전이 인기가 많은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게임이 영원히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좋고 그런 애들은 아니어도 저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넷플릭스가 정말 죄송한데 아까 그 크래프톤이 정확하게 1분기 때 네. 자기네 그걸 알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롤판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판이 안 좋은 게 중국이 우리가 LCK가 유명하듯이 거기서도 중국 리그가 있거든요. 거기서 유명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로 롤을 많이 해요 중국은.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 PC 서버에 있는 그 롤이 PC의 그 롤이 인기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1등이긴 한데 엄청 막강한 1등이었던 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파일을 조금씩 다른 애들이 먹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MZ세대에 들어가 보면 MZ세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이동하는 그리고 발로란트도 따지고 보면 총을 쏘긴 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임으로 넘어가는 그 움직임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얘네가 인조이도 스팀으로 먼저 얼리 액세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타겟팅을 해야겠다는 것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업계가 조금씩 변하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단에서도 확실히 자기네들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개발하는 거. 네. 이거 좋은데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크래프트 웨이 보고도 진짜 많이 이 기업에 감탄을 했었고 그 백으로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도 계속 체킹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포트나이트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포트나이트가 최근에도 UGC 모드 내가지고 좀 많이 흥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완전 바뀐 게 그 리니지가 핸드폰 모바일 게임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위가 아마 엊그제가 넷마블 게임일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듯이 약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진짜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글로벌 유행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 맞아요. 예전에 슈퍼볼에 아마 켄드릭 라마인가? 켄드릭 라마가 와서 무대가 엄청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켄드릭 라마가 입은 리바이스 517 바지가 글로벌로 완전 빵 떴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의복 원래 선진국들로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로 왔다가 제주로 왔다가 이게 시차가 한 바퀴 돌려면 1년 걸리고 그랬었는데 켄드릭 라마가 517 입었대 하니까 제주도에서도 517 빵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글로벌로 다 한 번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을 하는 게 확실히 SNS가 SNS 덕분에 진짜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만 씨는 아까 좋아하는 기업이 그래서 크래프톤 말고는 저는 좀 막강한 헤게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막강한 헤게모니 있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좋다는 건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구독자 수도 늘고 광고 쪽에 파이 넓혀가는 것도 알았는데 제대로 공부한 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올해 2월, 1, 2월쯤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인가? 약간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 드라마였어요. 근데 2, 3년 전 드라마가 작년에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어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차은우가 좀 흥행을 하니까 차은우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그 차은우 나온 드라마를 차은우가 흥행하니까 그 차은우라는 인물이 레딧에서 엄청 유행을 타요. 그래서 차은우 나온 드라마 뭐 있지? 해가지고 찾다가 이거 넷플릭스에 있대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다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미 지난 콘텐츠도 다시 끌어오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알고리즘화 짜가지고 약간 내보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 모델로 수익화하기도 하고 그거를 CEO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제작만 하고 한 명은 광고 모델 쪽으로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으로만 돌리거든요. 그렇게 분업한 것도 마음에 들고 그렇게 약간 헤게모니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이 퍼블리싱 잘하는 애들이 진짜 짱이구나.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이요. 그러면 게임에서도 크래프톤, 전 화장품에서도 실리콘트. 그리고 컨텐츠에서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진짜 상품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니까 진짜 잘하는 퍼블리셔한테는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완전 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BS도 이번 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SBS도 12월 달에 계약했더라고요. 넷플릭스랑 매일매일 계약금 지급해주기로 그렇게 한 것부터 저는 SBS도 좋아질 영향이 있지만 SBS가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TV보단 OTT가 더 각광을 받는다 인정한 것 같아서 헤게모니가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맞아.
형태를 달리한 것들이 자꾸 네. 잠식하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네. 접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TV는 이미 좀 TV는 끝났고 한물 간 것 같고. 근데 휴대폰보다 나은 게 더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나오긴 할까?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뭔지를 모르니까. 메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어닝이 생각보다 컨셉보다 좋을 것 같다. 네. 유추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1분기가 그랬거든. 넷플릭스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유추가 되면 그때부터 약간 배팅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좋으면 불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넷플릭스 그때 맞아. 그 발표했을 때 그 논리가 엄청 공감이 됐고 저는 2분기 때는 메타가 아마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또 싶기는 하네요. 맞아요. 광고는 확실히 AI가 먼저 기능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20분 넘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7부 때 다음 분기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